안녕하세요. 또림입니다. 네, 이런 영상으로 찾아뵙는 거는 처음이죠? 뭔가 브이로그, 여행 브이로그는 많이 찍어서 사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익숙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되게 어색하고 좀 민망하고 그렇네요. 네, 익숙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요. 어, 제가 여지껏 꾸준하게 올리진 않았지만 1년가량 영상을 올렸을 때 가장 인기가 좋았던 거, 그리고 댓글들 많이 남겨주신 거를 토대로 해서 러시아 유학에 관련된 정보를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2019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4개월간 러시아 카잔 연방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왔는데요. 일단은 왜 4개월밖에 다녀오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원래는 1년을 계획을 하고 떠난 거였거든요. 1년 교환학생을 2학기 정도를 생각하고 출발한 거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러시아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좋았던 것도 상당히 많았지만 힘든 점이 저에게 더 많이 다가왔던 것 같고요. 뭐가 힘들었느냐,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제 관계에 있어서 힘든 게 가장 컸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일단은 첫 번째, 두둔, 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일단 카잔에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모스크바나 상트 여기를 갔다 온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 동기들 중에. 근데 물가는 모스크바나 상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 비슷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카자는 이제 처음에 물가가 굉장히 싸다. 가면은 만수르처럼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갔는데 사실 그건 아니었고요. 카잔에 가신다고 해서 만수르처럼 생활을 하실 수는 없고요. 그래도 적어도 조금 풍족하게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걱정을 내려놓고 쓸 수 있는 정도, 한 3분의 2, 물가가 한 3분의, 한국의 3분의 2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기숙사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카잔 기숙사는 살기에 좋진 않아요. 이렇게 막 윤택한 삶을 살 순 없어요. 물론 어느 기숙사나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의 기숙사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카잔의 기숙사는 모스크바나 다른 상트나 그런 곳들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러시아에서 기숙사 탑 3 안에 드는 게 카잔 기숙사거든요. 1위가 블라디보스토크 기숙사, 2위가 카잔 기숙사, 3위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 못 찾았어요. 만약에 알게 되면 댓글이나 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악해요. 일단은 벽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샤워실, 욕실에서 물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3명이서 같이 샤워를 이제 공용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거기는 물이 이렇게 하수구로 쫙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렇게 증발이 돼서 약간 건식 느낌으로. 분명히 하수구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깨끗하게 서로 나 다음 사람이 써야 되는데 그런 물때 찌꺼기 같은 게 남아있으면 서로 찝찝하니까 좀 깨끗하게 사용하자라고 하고, 청소도 생각보다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청소도 꽤 일주일에 한 번씩 화장실 청소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벽에 이렇게 다 스며들어요. 그런 재질인가 봐요, 벽이. 물이 이렇게 스며드는. 그래서 페인트들이 이렇게 어느 순간 다 바스라져 있는, 4개월 전과 후가 되게 다른. 그리고 이제 그렇게 벽에 물이 스며들면서 저희 방에서 냄새가 나고, 그리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래서 전기장판은 정말 필수로 챙겨 가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스크바나 상트 기숙사들보다 낫다고 하는 거는 이제 카잔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을 때 그때에 신설된 건물이고요. 이게 그 올림픽에 출전하시는 선수분들을 위해 제공되는 건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다 떠나시고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 그 건물이 다 비니까 그거를 이제 학생들을 받아서 이렇게 채워 넣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발전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신축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단 좀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이제 같이 이게 막 사람들을 모아서 아파트먼트 같은데 이제 몇 개월 계약을 해서 이제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카자는 기숙사비가 3만 원이거든요. 이 가격이 아니었다면, 이 가격이 막 정말 50만 원, 뭐 40만 원, 30만 원 했다면 저도 그냥 에어비앤비나 다른 숙소를 알아봤을 것 같기는 한데 기숙사비가 그만큼 저렴한지라 3만 원인지라 그냥 조금 열악해도 싸니까 이 돈으로 한 학기를 생활을 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참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내에 있을 건 다 있어요. 뭐 카페도 있고 세탁실도 있고 그 돈 뽑는 ATM 뽑는 곳도 있고 와이파이 신청하는 곳도 있고 뭐 약간 눈이 다 녹고 여름이 되면 액티비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자전거 대여소, 인라인 대여소도 있고 이제 산책할 수 있는 부지가 좀 넓거든요. 산책도 할 수 있고 운동장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굳이 학교에 나갔을 때 거기서 이제 밥을 먹거나 뭐 카페를 가거나 거기서 산책을 하고 놀지 크레무를 많이 가지 굳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숙사 오면 바로 방으로 이렇게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놀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생활한 미바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가 풀렸을 때 되게 산책도 많이 다니고 인라인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카페도 있는데 가는 분들은 많이 못 봤어요. 있을 건 다 있지만 굳이 그곳에서 뭔가 그곳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일은 세탁실 빼고는 별로 없다는 거. 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둘은 이제 수업에 관련해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처음 딱 가면 레벨 테스트를 하거든요. 이제 레벨 테스트를 이렇게 딱 해서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학기에 간 거였는데 레벨 테스트를 굳이 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저희가 평가지 이렇게 항목에 체크를 하면 이제 그냥 임의로 넣어주시는 형태였는데 처음에 그래서 좀 제일 높은 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일 높은 반에 배정이 돼서 들어갔는데 어우 세상에 그거는 이제 이미 뭐 1, 2년 정도 생활을 하신 분들이 수업을 듣는 건지 고학번 분들 뭐 정말 러시아를 사랑하시는 러시아어를 잘 구사하시는 분들이 듣는 반이었고요. 그래서 딱 듣자마자 이게 멘붕이 탁 되면서 아 여기는 아니다. 네 다른 내려가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2에서 1로 내려갔죠. 1로 내려갔을 때는 사실상 조금 버겁기는 했으나 이제 한 학기 정도 들은 학생들이 이제 레벨업을 해서 넘어온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러시아어를 정말 공부를 안 하고 가서 네, 따라갈 수는 정말 버겁게 약간 과제하듯이 사실 거기에 있었으면 러시아어가 더 많이 늘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저는 이제 러시아에 약간 러시아어를 막 열심히 해서 써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휴양하러 그냥 교환학생이니까 조금 편하게 러시아의 문화도 즐기고 친구들도 사귀고 귀도 트이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기 때문에 1단계도 사실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그 서류 그런 절차들 때문에 이미 너무 지쳐있던 상태라 몸과 마음이 지쳐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를 하고 있죠.
네, 안 되겠다. 이 반도 좀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놀, 네, 0반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그 반 같은 경우에는 그 놀보다 더 밑에 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반도 놀반에서 이제 그래도 기초는 떼고 온 알파벳 떼고 그래도 조금의 문법은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과 완전 생기초 알파벳도 모르는 친구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고충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엔 너무나 행복했죠. 네, 어쨌든 알파벳을 다시 배우진 않았지만 완전 초급 문법부터 다시 나가니까 저는 행복했는데 그것조차도 버거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희 놀반도 나중에는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서 이제 완전 센 기초반 그리고 기초반 약간 이렇게 나뉘어서 수업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초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읽기, 쓰기, 문법. 근데 이제 보통 문법이 주가 되는데요. 문법이 가장 수업이 많고 이제 주로 다루는 게 문법이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러고 듣기도 있는데 저희 반 같은 경우는 기초반이기 때문에 듣기도 사실은 수월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수업이 있어야 그나마 조금 그 수업은 힘들어도 있어야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하기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들었죠. 다들 선생님도 힘드시고 이제 우리도 힘들고 하지만 해야 하는. 네. 그래도 이제 1, 2반보다는 훨씬 더 쉽게 수업을 진행하셨겠죠. 뭔가 아이들하고 유치원에서 노는 그런 느낌으로 게임도 하고 뭐 질문하고 뭐 듣고 대답하고 뭐 이런 정도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생님들은 좋아요. 잘 가르쳐 주십니다. 네, 갑자기 그립네요. 베라 선생님. 잘 계신가요? 일단은 외국인 친구들하고 수업을 같이 듣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러시아어보단 영어를 공부하러 온 건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같은 반 친구들이 이제 영어를 아무래도 공용어로 많이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전 그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러시아어를 공부하면서 영어를 많이 놨는데 이제 러시아어는 이제 귀는 트이고 있다고 합리화를 하고 있고 이제 말로는 영어가 늘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좋다. 외국인 친구들 사귀니까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좋아요. 가장 네, 수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네, 실력은 많이 느는지 이거를 좀 많이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해서 넣어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굉장히 케바케예요. 이제 공부를 가서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도가 달라지겠죠. 그런데 4개월 있으면서 분명한 거는 제일 좋았던 점 두 가지는 일단 귀가 트입니다. 물론 정말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트이지는 않아요. 영어도 그렇잖아요. 오래 공부를 했지만 내가 아는 단어만 들리는 것처럼. 근데 일단 귀가 트이고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귀가 좀 트인다. 특히 숫자 부분에서. 한국에 있으면 러시아어의 그 숫자 단위를 들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사용할 일도 없고. 왜냐면 원체 안 그래도 어려운 부분인데 그거를 이렇게 막 사용할 일이 없거든요. 스터디를 뭔가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계속 루브를 계산을 하고 뭐 해야 되니까 숫자에 대한 거는 되게 많이 트여요. 물론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이 흘러 또 많이 귀가 다치긴 했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숫자에 있어서는 귀가 많이 트인다. 그게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발음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러시아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분들이 이제 교정을 해주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러시아 분들하고 이제 우연찮게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겼는데 그때 너 발음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물론 어설프게 해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칭찬을 해주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러시아어는 안 그래도 많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러시아인들이 봤을 땐 되게 놀라울 거거든요. 내가 한국 여행을 왔는데 누군가가 러시아어를 구사한다. 이건 되게 놀라운 일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칭찬을 해 주신 거일 수도 있는데 근데 발음이 좋다, 약간 네이티브 같다, 물론 할 줄 아는 말에 한해서입니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확실히 발음, 그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억양을 구사하는지 그런 감은 확실히 익힐 수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러시아어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가 많이 사라져요. 러시아 갔다 오기 전에는 정말 너무 어렵고 저는 언어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난 정말 이쪽이 아닌가 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러시아어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한테는 그저 그냥 억지로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너무 어려운 거, 힘든 거, 약간 이런 개념이었는데 가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부딪히고 사용해 보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누가 러시아어로 딱 말했을 때 음 나 잘 못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다녀오니까 그냥 나 그냥 쪼끔? 근데 잘 못해. 근데 러시아 갔다 왔어." 그냥 요 정도? 이제 러시아어가 팍 들어왔을 때 이게 이런 느낌은 아닌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애정이 쪼끔 생길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러시아 단점을 나열하자면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네, 정말 끝도 없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회가 되신다면 솔직히 어 휴학을 하고 정말 '나는 러시아가 좋아.'가 아니라 '내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를 갔다 와야 될까 말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환학생으로 학기가 인정이 되면 저는 가시는 걸 무조건 추천드려요. 무조건. 왜냐면 어차피 가서 노는 게 아니잖아요. 놀더라도 학점은 인정이 되잖아요. 물론 공부를 좀 해야겠지만, 그리고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가면은 러시아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 친구들하고 정말 많은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살면서 내가 언제 이렇게 외국에 와서 마음 편하게 뭔가를 얻어가고 생활을 해보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저 같은 경우엔 너무 힘들었음에도 갔다 온 게 후회가 되진 않더라고요.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더 열심히 해서 다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 이제 시야를 보는 눈이 트인다 그러죠. 저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외국 사람들이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도 사는구나.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뭔가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는 네,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면 아무래도 힘든 점들이 더 많거든요. 막 행복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이라든지 자립심, 독립심 이런 거는 정말 많이 길러지고요. 나를 돌이켜보는 시간도 되게 많아지고 이제 시간이 되게 정말 그냥 되게 값진 시간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갔다 온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네, 그래서 꼭 교환학생으로는 다녀오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휴학을 하고 그냥 사비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학기를 인정을 해 주니까 갔다 온 것에 후회는 없긴 한데 만약에 학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상태로 제가 사비로 간다? 이거는 정말 사람에 따라서 케바케로 네, 생각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부족하지만 네, 영상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뭔가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은 Q&A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성실히 질문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조심하시고 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